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온라인 계좌 잔액이 0달러로 나타나는 등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2만 건 이상의 서비스 접속 장애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영토에 들어온 이스라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TV 토론에서 부통령 후보들이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도중 북한과 이란을 혼돈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시신은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LA 지역 골칫거리로 편의점 떼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자녀의 모습을 발견한 부모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온라인 계좌 잔액이 0달러로 나타나는 등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접속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2만 건 이상의 서비스 접속 장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본 고객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 계좌 잔액이 0달러로 나타났다는 등 서비스 접속 오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서비스 장애를 일부 복구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2020년에도 IT 전산망의 문제로 온라인 서비스가 장애를 겪었으며 당시 고객 정보 유출 사례는 없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지상작전을 수행하던 이스라엘군의 첫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야산을 따라 이동하고 총을 겨눈 채 빈집들을 수색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진행 중인 지상 침투 작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작전으로 지금까지 장교 2명 등 군인 8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피해에도 이스라엘군은 북부사령부 예하 36사단의 골라니 보병여단과 188 기갑여단 등을 레바논 남부 전선에 추가 배치하며 공세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주민들을 향해 즉시 집을 비워야 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면 위험하다며 대피 권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등의 헤즈볼라 거점을 노린 폭격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레바논 남부 마룬알라스 마을에 침투한 이스라엘군과 전투를 벌였다며 적군 탱크 3대를 로켓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도 이스라엘군이 피해를 입은 채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교전이 확대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복에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선언하면서 중동 지역 확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앞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에 중동 갈등이 확대되고 거듭 격화하는 것을 비난한다며 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 직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이번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전쟁이 아닌 외교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격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high time to stop the sickening cycle of escalation after escalation that is leading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straight over the cliff.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중동 분쟁 격화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Iran's missile strike were a necessary and proportionate response to Israeli continued terrorist aggressive acts over the past 2 months. And let me assure you, the consequences Iran will face for their actions will be far greater than they could ever have imagined. 주요 7개국 정상들도 화상회의를 열어 우려를 나타내고 중동 위기에 대해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란의 원자력 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란에 신규 제재 부과 또는 기존 제재 집행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TV 토론에서 부통령 후보들이 격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도중 북한과 이란을 혼동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부통령 후보 토론의 첫 주제는 중동 사태였습니다. Our allies understand that Donald Trump is fickle. He will go to whoever has the most flattery. Donald Trump consistently made the world more secure. Now, we talk about the sequence of events that led us to where we are right now. 불법 이민 문제에선 벤스 공화당 후보가, 임신 중지 이슈에선 월즈 민주당 후보가 각각 공세를 폈습니다. This is about healthcare. In Minnesota, we are ranked first in healthcare for a reason. We trust women, we trust doctors. You've got to re-implement Donald Trump's border policies, build the wall, re-implement deportations. 이 언론들은 벤스가 상대적으로 우세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입은 조지아를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e federal relief and assistance has included FEMA providing $750 for folks who need immediate needs being met, such as food, baby formula.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날 위스콘신을 찾아 표심을 다졌는데 말실수로 보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They said that we have to guard the United Nations, which meant the president of North Korea, who's basically trying to kill me. So they want to guard him, but they don't want to guard me. 정부의 경호 소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을 과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암살 첩보가 나온 이란을 북한으로 잘못 말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이란에 누구보다 강경했다고 말하려다 이란을 이라크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연방 하원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민 가주 상원의원과 얼바인 시장에 출마한 태미 김 얼바인 부시장이 오늘 LA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데이브민 의원과 태미 김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3명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his, I think, could make history. We have a chance to have 3 Korean Americans in Congress from Orange County. That's important because we have such a vibrant and really important Korean population in Irvine. We are going to need the Korean voters to come out. Even though we are both running very strong campaigns, it is critical
that Koreans come out to vote.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오는 월요일 우편 투표가 시작됩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시신은 일부가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지역의 한 주택가. 지난 금요일 밤 11시 45분쯤 49세 여성 테레사 루비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담요에 덮인 상태였습니다.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루비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이 집으로 찾아가면서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루비오의 아들인 25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를 체포했습니다. 사건 직후 곤잘레스가 차량을 타고 집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된 겁니다. The 911 caller stated that a family member was inside of the house and was deceased and that the victim's head had been cut off.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곤잘레스가 최근 감옥에서 석방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게 다른 남성이 어머니를 먼저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다른 용의자가 범행에 가담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곤잘레스는 현재 1급 살인 혐의와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하주은입니다. 최근 LA 지역 골칫거리로 떠오른 편의점 떼강도 사건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떼강도 행각을 벌인 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자녀의 모습을 발견한 부모들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LA 경찰국은 사건 영상 속 자신의 아이를 알아본 부모들이 10대 자녀들을 경찰서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체포되지 않은 용의자들 검거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한 떼강도 사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최근 2달 동안 최소 14건이 발생했으며 사건마다 피해업소에 평균 $30,000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LA에서 백인 우월주의 피커우드 갱단의 조직원 수십 명이 검거됐습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샌퍼난도밸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피커우드 갱단의 조직원 29명이 전격 체포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다른 조직원 13명도 구금 중이며 이는 연방검찰이 기소한 68명 가운데 42명을 검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마약 밀매와 총기 불법 소지, 은행 사기와 신분 도용 등입니다. 피커우드 갱단은 멕시코 마피아와 백인 교도소 갱단으로 불리는 아리안 형제단과 손을 잡고 범죄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나치 문신 등을 통해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를 표출하는 갱단들이 커뮤니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들의 기소와 처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유정란 줄기세포 화장품 셀리온의 테트라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배양액 10만 ppm을 함유시킨 탁월한 원료와 최첨단 테크놀로지.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난히 피부가 건강하고 고운 분들은 하나같이 셀리온의 테트라를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테트라 앱솔루트는 우리 피부를 더 아름답게 가꿔줄 것 같아요. 속피부가 건강해야 겉피부가 젊어집니다. 나이를 거스리는 내 얼굴에 자신감.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캘리포니아주에서 무려 16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을 차로 운송하던 20대 한인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프레즈노 카운티 5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경찰이 일시정지한 크라이슬러 미니밴에서 대규모 마약 더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해 캐나다 출신 한인 최모 씨가 운전하던 미니밴을 정지시켰는데 트렁크에서 코카인을 발견한 겁니다. 마약은 트렁크 한 박스에 밀봉돼 있었는데 무려 44파운드, 160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레즈노 고강도 범죄 수사팀으로 이관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 씨는 마약 운반 혐의로 프레즈노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렌 하이츠에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클리닉이 개원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 2월 가든 그루브의 한인 시니어 대상 클리닉을 오픈한 데 이어 로렌 하이츠의 세 번째 직영 클리닉을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렌 하이츠 클리닉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송홍우 주치의가 맡게 됐습니다. 자랑하는 1시간 진료 서비스를 통해서요, 환자분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봐드릴 테니까요, 주저 마시고 오셔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검사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센터 메디컬 클리닉은 소수의 환자에게 고품질 집중 진료를 모토로 시니어 환자에게 개인 맞춤형 진료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0개월 만에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와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 등 관련자를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과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양주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선물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물이라던 최 목사가 뒤늦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남긴 접견 기록과 사건 초기 진술 등을 볼 때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 유지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준 최 목사도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선물의 대가성도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이 고발된 김 여사 명예훼손 등 혐의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의 소리가 동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된 지 10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저녁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국정감사 이야기가 주로 오갔고 김 여사 관련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비공개 만찬이 진행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민생국감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의료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 지역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멈춰서면 의료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야당의 부당한 공세에서는 맞서 싸우겠지만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또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2시간 15분가량 진행된 만찬에서 재표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이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여야의장 협의체 등 민감한 현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낸 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안을 FIFA도 주시하고 있고 축구협회가 지나치게 외부의 간섭을 받을 경우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려나가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닷새 뒤인 29일 FIFA는 아시아축구연맹 AFC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서 FIFA는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문체위 질의도 있었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FIFA는 또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FIFA 정관 제14조와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15조를 들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비록 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FIFA는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쿠웨이트 대표팀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FIFA의 공문 내용이 문체부에도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체부가 오늘 감사 결과 발표에서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홍명보 감독의 거취 판단을 축구협회에 넘긴 배경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은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이를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것은 문체부의 오히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FIFA가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문체부는 이런 상황까지 반영해 이달 말 있을 감사 최종 발표 때 축구협회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열흘 만에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조만간 남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떠다니던 오물풍선이 터지자 내용물들이 흩뿌려집니다. 선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리 군이 경고했지만 열흘 만에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한 겁니다. 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 군이 밝혔던 것처럼 이렇게 쇠절되어 있는 종이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음료수 아마 포장지로 추정이 되는데 원산지가 평양시로 명확히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런 비닐봉지들, 그 다음에 이런 비닐 조각 등 많은 생활 쓰레기들이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군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150여 개 중 60여 개가 우리 측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상공에서도 발견돼 오전 6시 14분부터 14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23번째 오물풍선 살포인데 물적 피해도 76건 발생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오물풍선 안전 문자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그렇죠.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계속 오물풍선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임신 중이라서 공중에서 터진 걸 보고 혹시나 공기 속으로 바이러스가 터지진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함이. 북한은 경의선 철교를 철거하는 작업을 벌이는 등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선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으로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긴장을 더 높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LA 카운티의 미셸 김 판사가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의 미셸 김 판사가 주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재직 중이던 김 판사를 가주 제2지구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UCLA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LA 카운티 법원 판사로 6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남가주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LA시는 쿨링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LA 비상관리국은 이번 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정된 공원과 레크레이션 시설에서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쿨링 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A 공립도서관도 정규 운영 시간 내에 쿨링 센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미국 공항에서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인 글로벌 엔트리 수수료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15년 만에 첫 수수료 인상으로 비용 관리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100에서 $120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국제 공항 이용 탑승객들의 빠른 입국 소속을 위해 사전에 입국을 승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텍사스주에서 30대 한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경찰국은 지난달 24일 낮 2시 30분쯤 오스틴 딜트레이에 위치한 리아트 아파트 단지 내 한 유닛에서 34세의 강모 씨와 25세 아내가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조사 결과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허리케인 힐린으로 인한 피해 복구 일환으로 내일부터 조지아 지역 게스세 부과가 일시 중단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비상사태 기간 동안에 게스세 부과를 중단함으로써 피해 복구와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스 가격은 갤런당 30센트 이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중국의 한 사과 농가가 황당한 방법으로 사과파리에 나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과 꾸러미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과들 때문에 차들이 꼼짝 못해 정체가 일어났는데요. 중국 윈난성 자오퉁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과들은 인근의 농부들이 사과를 판매하기 위해 내놓은 거였는데요. 도로에 사과를 일렬로 깔아 차량 통행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고요. 일부 운전자들이 실랑이 끝에 사과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 사과즙으로 도로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가 농가들을 철수시키고 도로 복구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도로를 점거하고 사과를 판 당시 영상이 확산하자 사람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네요. 코로나19에 여러 번 감염된 이후 탈모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여성의 호소가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에 사는 이 2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뭉쳐서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는데요. 이런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원형 탈모 진단 5개월 만에 머리카락의 80%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번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진은 여성의 탈모가 장기적으로 앓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이왕 머리가 빠진 김에 머리카락을 기부하려고 남은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렸다는데요. 삭발로 오히려 자신감을 되찾았고 다행히 일부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다고 전하며 비슷한 증상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아파트 단지 수영장에 괴 생명체가 나타나 주민들이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놀라긴 했지만 사실 귀한 손님이었다는데 확인해 보시죠. 물속으로 까맣고 커다란 그림자가 보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아파트를 대여한 외국인이 수영장에 들렀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발견했다며 경비원에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비원들은 즉시 라켓과 밧줄을 이용해 의문의 동물을 포획했는데요. 잡고 보니 이 동물의 정체는 도마뱀, 그것도 멸종 위기에 처한 물왕 도마뱀이었다고 하네요. 길이 1.3m에 무게가 8kg이나 나가는 암컷으로 희귀동물로 가치가 높다는데요. 한바탕 소동을 겪은 아파트 측은 이후 잘 보살핀 뒤 자연으로 돌려보내달라며 관계 당국에 도마뱀을 인계했다고 하네요. 태국 차이아품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낮잠 시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사들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웁니다. 이러다 애들 다 깨겠네요. 알고 보니 교실을 청소하던 중 구석에서 뱀을 발견한 건데요. 그것도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숨어 들어왔다고 하네요. 교사들은 즉시 아이들을 뱀에게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퇴치 작전에 돌입했는데요. 빗자루를 들고 침착하게 밀어내 결국 뱀을 교실 밖으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고 어린이집엔 다시 평화로운 낮잠 시간이 돌아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